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인서트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서트 테스트는 사실 이 클래스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이 클래스를 실행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이런 게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게시물을 작성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메인에 있는 이 기능 article write라는 명령어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입력한 제목과 내용이 DB에 들어가는 걸 원하는 거죠. 지금 프로그램 누군가 글 쓸 때마다 이거 실행시켜 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쓴 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임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이건 그냥 단순히 테스트를 위한 방식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우리 코드에 얘를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적용을 하면 과연 이 기능이 여기서도 정상적으로 될지 한번 고민할 시간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허리문이 업데이트가 됐죠? 우리 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것도 있고 인설트 하는 이 임시 데이터용 인설트 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복사에다가 db.txt에 붙여넣기 하고 저장해 놓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만큼 실행했을 때 아티클 테이블 만드는 것까지 그냥 되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럼 얘로 밀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조회하는 거니까 밑으로 빼놓은 겁니다. 중간에 있어도 한 번에 실행할 때 문제는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밑으로 좀 빼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db.txt에 항상 여러분들이 짠 쿼리문들 좀 보관해야 될 게 있으면 넣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설트 테스트에 있는 이 친구들 있죠? 얘를 여기로 가져와야 돼요. 근데 뭐 그냥 막 가져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상황에 맞게 잘 써질 수 있도록 이거를 어떻게 가져오면 좋을까? 직접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고민만 해보셔도 돼요.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한번 약간 시간을 들여보겠습니다. 10분까지만 고민을 해보세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근데 지금 좀 되게 막막하고 약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애매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하는 거 보면 진짜 별거 없어요. 보세요. 자, 저는요 이 인설트 테스트가 실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이 클래스 독단적으로 얘만 실행이 가능했던 이유, 메인 메서드가 있어서죠. 근데 메인 메서드는 이제 메인에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 메인 메서드는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이 내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 빼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전부 다 잘라내기 한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메인 클래스로 와서요 우리가 실제로 DB에 인서트 쿼리를 날려야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일단 article write로 명령어 들어와야 되고 제목, 내용 입력해야 되죠. 그쵸? 그래야 우리가 이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인서트 쿼리를 날려줄 거잖아요. 그쵸? 그 역할을 하고 있던 게 얘죠. 얘가 지금 DB 대용으로 articles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 놓고 얘한테 추가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인서트 쿼리 대신 얘가 하고 있던 일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진짜 인설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 여기 밑에다가 할 겁니다. 그냥 붙여넣기 했어요. 여기 인설트 테스트에 있던 코드들 전부 다 긁어가지고 메인으로 와서 실제로 아티클스에 애드하고 있던 거 밑에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얘를 주석 걸지 않을 거예요. 얘 대신에 이만큼이 들어온 건데, 밑에 있는 코드가 들어온 건데 얘가 지금 당장 주석이 걸려버리면 어차피 우리 리스트로 못 보잖아요. 리스트는 아직 DB에서 셀렉트 해오는 걸 안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진 않을 거고 나중에 지울 겁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 대신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애를 넣어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약간만 손을 봐줄 겁니다. 뭘 손을 봐줘야 될까요? 내가 쓴 제목과 내가 쓴 내용이 DB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쿼리 바꿔야죠. 여기 콘캣 제목 랜드 들어가고 있는 거, 이거 아티클 라이트 하면, 이 상태로만 하면 아티클 라이트 했을 때 내가 쓴 제목과 내용 상관없이 이거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하고 테스트 하면 돼요. 실행해서 아티클 라이트, 자 이거 하기 전에 DB를 좀 비워 놓도록 하죠. 지금 들어있을 거니까 이렇게 날려버리고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 얘를 엔터를 치면 우리가 내용 입력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죠. 코드가 엔터 쳐요. 명령어 입력 끝났으니까 조립할 거고, 아티클스에 애드할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인설트 테스트 했던 코드 쭉 실행될 거고, 그 다음에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뿔뿔 하고 보여주고, 이게 끝이죠. 이제 코드 똑같아요. 실행될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 들어와 있죠. 우리가 콘캣으로 랜드 난수 발생시켜서 제목 내용에 붙인, 우리가 쿼리를 이렇게 날렸으니까 그냥 들어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니까 얘를 건드려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그대로 잘라내게 한 거 가져와서 내가 원래 이 기능 대신에 하고 있던 역할 밑에다가 그냥 놨어요. 얘 지금 필요 없어요. 사실 아티클스에 애드 안 돼도 게시물 작성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걸 당장 지워버리면 우리가 리스트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쿼리만 좀 바꿔준다고 할 건데 이제 콘캣이 필요가 없죠. 난수를 붙이거나 할 게 없으니까. 자, 이만큼 지워버릴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콘캣과 랜드 부분 그냥 지울 겁니다. 자 이러고 이렇게만 놓으면 지금 제목 내용 텍스트 그냥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제목과 내용은 어디 들어있어요? 지금 타이틀 바디라는 변수에 들어있죠. 그러면 이 문자열에다가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러면 타이틀이 문자열 갖고 있는데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한 거죠. 그럼 실제 쿼리가 날아갈 때는 내가 쓴 타이틀 변수가 갖고 있는 그 값 앞뒤로 그 홀다운표 하나씩 붙은 다음에 날아갈 거잖아요. 이것도 한번 밑에서 쿼리가 실제로 어떻게 날아가는지 이따가 찍어보죠. 자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열 더하기 하는 방식 그대로 해서 바디. 자 여기에 쌍따옴표랑 홀따옴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자열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어야 되니까 쌍따옴표로 마침을 일단 찍고 더하기 문자열을 갖고 있는 변수, 그럼 문자열 붙을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따옴표, 홀따옴표는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문자니까 쌍따옴표로 감싸서 입력을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날렸을 때 우리가 게시물을 이렇게 썼다 하고 날리면 실제로 내가 쿼리를 날린 문은 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입력한 거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홀다운표가 없으면 쿼리문으로 날라왔을 때 문자로 인식이 안 되잖아요. 이거 에러 날 거잖아요. 그래서 홀다운표까지 살려서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가 보면 우리가 입력한 제목과 내용이 잘 들어왔죠. RG 데이트랑 업데이트 데이트 아이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얘 자동 증가고 얘네들 now 들어가게끔 했으니까, 우리가 날리는 쿼리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쵸? 요 위에서 아티클로 조립하는 것도 사실 지금 얘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지금 얘네 주석에 걸려도 얘네 둘이 없어도 이 쿼리가 입력된 쿼리가 잘 날아가서 데이터 인설트 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다가 뭐 아티클 점 어쩌고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조립하는 거 갖다 쓴 게 아니라 그냥 입력받은 제목 내용을 쿼리에 세팅해 줬을 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쓴 글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그 데이터는 영속성을 가지게 될 거니까
그쵸?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랑은 이제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죠. 이제 더 이상 프로그램을 껐다고 해서 이 게시글들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다만 문제는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 껐다가 다시 킨 거예요. 라이트 하고 또 치면 얘 1번 글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얘는 3번 글이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오토 인크리먼트가 돼 있으니까 자동 증가가 돼서 아이디가 부여를 받은 건데, 지금 여기서 1번 글 뜨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이 출력문. 근데 이 아이디는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낸 아이디잖아요. 얘는 프로그램 껐다 킬 때마다 0이었던 게 플러스 1 되는 값으로 입력이 되는 거니까. 그쵸? 나중에는 이것도 여기서 필요가 없고 알아서 DB가 해주니까 필요가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물론 콘솔 창에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애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필요가 없진 않아요. 지워버리진 않을 거예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얘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할 일이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작성한 게시물이 DB에 잘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접목시키는 게 되게 별거 없죠? 여기 있던 거 그대로 잘라내게 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그냥 위치시켰을 뿐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얘가 다 하는 거죠. 커넥션이 연결할 거고, 연결하고 나서 쿼리문 세팅할 거고, 세팅한 쿼리 날려줄 거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설트가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 리스트 기능에, 리스트는 뭐 하는 애예요? 아티클 리스트? 게시물 목록 보는 거죠. 지금까지 쌓여있는 게시물들, 지금 이제 더 이상 데이터가 프로그램 끈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리스트 기능을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자바에서 지금 이 아티클 테이블이 갖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자바가 가져와서 리스트로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려면 쿼리는 당연히 셀렉트 문일 거고, 이 셀렉트에 관련된 내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얘도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볼게요. 이거를 나눕시다. 우리가 같은 패키지 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테스트 패키지로 나눌게요. 얘도 테스트 패키지 안에다가 얘가 안 돌아오겠지, 그치? 그러면 그냥 이거 커넥트 테스트 다시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름을 커넥트가 아니라 셀렉트 테스트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거 인설트 테스트를 제가 아까 잘라내기 하고 나서 얘를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해버려 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메인에서 갖다가 복구를 해도 되지만 그냥 셀렉트 테스트에다가 직접 쓰는 걸로 하죠. 이거 연결까지는 되어 있는 애니까 이 정도만 있어도 돼요. stmt, pstmt. 자, 이제 셀렉트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인설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자바에서 명령어를 날렸고, 그 명령어를 통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면 끝! 역할 끝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셀렉트 할 거예요. 얘가 명령어를 날려요. 셀렉트 쿼리를 날리겠죠. 그럼 얘가 셀렉트 쿼리를 실행을 해요. 그럼 그 결과가 남죠. 얘를 돌려받아야 되죠. 이걸 돌려받지 못하면 자바에서 명령어를 날려서 조회를 했을 때 화면에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콘솔이나 이런데.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기능이니까
그래서 돌려받는 거를 위해 우리가 result set이라고 하는, 얘가 SQL result set이라고 하는 타입의 함수를 변수를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얘는 쿼리문을 날리기 위한, 세팅하고 날리기 위한 용도, 얘는 결과를 받아오기 위한 용도. 뭔가 result set 이름부터가 결과를 세팅하는 느낌이잖아요. 그 용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는 일단 연결을 또 해야 되고, 연결 성공은 뺄게요. 연결하고 나서 아까처럼 SQL 하나 만들어주고 쿼리를 날릴 건데, 아까랑 비슷해요. SQL 세팅하는 거 그대로 할 거고요. 아까는 여기서 PSTempty에 execute update였죠? 이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는 이걸 실행시켜서 쿼리를 날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execute update가 아니라 execute query라고 하는 애로 날려줄 겁니다. 근데 얘를 우리는 결과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결과를 받으려고 만들어 놓은 변수가 result set 타입의 rs였죠? 그래서 rs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결과를. 이게 쿼리를 날려주는 역할이었는데, execute update나 execute query 둘 다 쿼리를 날려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날렸어요. 결과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변수에 담는 거죠. 이래야 우리가 rs 안에서 뭐 데이터를 꺼내서 쓰든가 말든가 할 거잖아요. 아까 insert test처럼 여기서 그냥 날리고 끝났다 이러면 얘가 어떤 결과를 주더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못 쓰잖아요. 어디 안 담았으니까. 그렇죠? 얘도 실제로 리턴 타입이 있어요. int로. 여기 int예요. 얘가 리턴해주는 값이 int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 받고 한 거고, 얘는 받아야 되는 결과가 있으니까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얘부터 먼저 할게요. 자원 끄는 거, RS도 역순으로 꺼주는 게 좋겠죠? 왜 그런지는 이해를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자원이 하나 늘었으니 또 꺼주는 거예요, 쓰고 나서. 자,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쿼리문을 작성한다고 바로 될 게 아닌데, 일단 쿼리문은 써보죠. select 별, 그리고 from article. 근데 그냥 이렇게만 조회를 해버리면 지금 이거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 조회수 그 리스트에서 이 id가 역순으로 나와야 깔끔하잖아요. 그쵸?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뒤에 뭐 붙여줘야 돼요? 네, 정렬하는 오토바이 DESC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면 얘가 이제 역순으로 정렬을 해주겠죠? 그냥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오토바이 DESC. 이거 뭐가 문제야? 그렇죠. id가 빠졌죠? 네. 이렇게 이 쿼리를 자바에서도 똑같이 날려주면 돼요. 그럼 select 별 모든 걸 조회할 거야.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이 띄어쓰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정렬할 거야. 누구 기준으로? id 기준으로. 네, 내림차순으로 역순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쿼리문 썼어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아까 인설트는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은 됐죠. 근데 얘는 실행시키면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RS에 담았는데 RS를 까보겠다라고 한 것도 없고 그냥 뭐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아마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거예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3줄 들어있어요.
이렇게 3줄. 이거 뭐예요? 주소죠. 우리 해봤죠 어제. 이 주소 보려면 뭐 투스트링 하고 했었죠. 근데 이 리절트 셋은 우리가 만든 클래스예요. 이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럼 얘한테 투스트링 추가해서 봐야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들은 우리가 건드려서 조작하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릴 필요도 없고. 얘를 보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얘를 볼 때 우리가 이 DTO를 활용해서 봐야만 해요. 활용해서 봐야만 한다라기보다는 활용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DTO를 좀 수정을 해줄 건데 지금 ID 타이틀 바디밖에 없으니까 추가를 좀 해줘야겠죠? 실제 DBA는 REG 데이터도 있고 업데이트 데이터도 있잖아요. 그래서 2개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이 생성자 건드리면은 지금 메인에 있는 여기서 뭐라고 할 거니까 쟤는 그냥 냅두고 밑에다가 하나 더 만들죠. 5개짜리로. 여기에 다섯 개짜리 하나 만들어주고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투스트링 지웠는데 이거 이따가 테스트 해보려고 그냥 하나 추가해 줄게요. 투스트링 다시 제너레이트 해서 필드 5개짜리로 만들어주고 어제 안 지우신 분들은 그냥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제 만들어 놓은 건 3개짜리였고 지금 5개짜리 봐야 되니까 5개짜리로 지웠다가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 때 원하는 필드만 고를 수도 있고요. 전체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DTO를 5개짜리로 좀 만들어 줬어요. 자, 이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자, 지금 할 거를 얘도 마찬가지예요. 막 엄청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얘는 그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조금 이해를 하긴 해야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이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타입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좀 있어요. 얘는 일단 우리가 지금 셀렉트 이퀄리를 날렸다고 했을 때 데이터가 복수계예요, 단수계예요? 복수계죠. 이퀄리를 날리면 결과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데이터를 볼게요. 얘는 몇 개예요, 데이터가? 네, 3개입니다. 왜 3개예요? 네, 한 줄에 1개씩이에요. 한 행이 한 세트죠. 이렇게가 한 세트로 1개의 데이터예요. 그죠? 하나의 게시물, 우리가 객체, 아티클이라고 하는 DTO 객체를 이용해서 압축시키고 조립했던 그 데이터 1개죠. 우리가 자바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죠. 그럼 이게 여러 개 들어있네요. 얘네를 RS에 담아서 가져왔어요. 그러면 RS에 들어있는 걸 다 보려면 우리 아티클스에 들어있는 거 다 볼 때 뭐 돌렸어요? 반복문 돌렸죠. 순회했죠. 얘도 반복문을 돌려줘야 돼요. 데이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 하나하나의 컬럼, 총 5개의 컬럼이 한 쌍으로 이루어져서 한 줄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 한 줄씩 데이터를 받아올 거예요. RS가. 그럼 지금 3줄이니까 RS한테는 데이터 3줄이 들어있겠죠? 이렇게 묶여있는 데이터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 한 줄이 아티클, 우리가 DTO 만들어 놓은 거 그걸로 압축돼서 RS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압축 파일로 RS는 갖고 있어요. 자, 압축 파일을 우리는 그냥 쓸 수 있나요? 압축을 풀어야 쓸 수 있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압축 파일이다. 그럼 얘를 풀지 않고는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을 우리는 못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축을 풀어줘야 돼요.
그거를 반복문을 통해서 풀어줄 겁니다. 왜냐면 여러 개니까, 여러 개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while문을 하나 사용을 할 거고요. 자, RS에 nex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얘는 진짜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 뭐 근본적으로 얘를 이해를 하려면 얘는 뭐 처음에는 0번을 바라보고 있다가 뭐 처음 실행이 될 때 뒤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true를 리턴해줘서 그래서 반복문이 돌고 그 돌 때 그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여러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돼요. 다 필요 없고 얘는 일단 리턴 타입은 true거든, 불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문에 쓸 수가 있겠죠. true 아닌 false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얘는 뭐 하는 애냐면 이 RS가 제가 지금 압축된 세 줄이 RS에 들어있을 거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첫 번째부터 까요. 데이터가 있으면 true가 나와요. 첫 번째부터 깝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반복문을 돌릴 거고요. 그 다음 얘를 돌리고 얘를 돌려요. 마지막 거까지 돌렸죠. 그럼 다음 거 있나 확인했는데 다음 거 없죠. 이런 false 줘요. 그래서 있는 것만 다 돌고 끝나요. 그게 result set이 갖고 있는 next 함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결국 우리가 원래 하던 순회를 하고자 써주는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sult set에 next 함수를 써서 반복문을 돌릴 건데, 자, 이 RS한테 압축되어 있는 형태는 압축 파일 안에 몇 개가 들어있어요, 데이터가? 하나의 압축 파일 안에 5개 들어있겠죠. 컬럼이 5개니까 아이디 하나, RG 데이터 하나, 업데이트 데이터 하나, 타이틀 하나, 바디 하나, 5개가 하나로 압축돼서 1개가 된 상태였는데 이제 이 압축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저 컬럼명으로 우리가 압축을 풀면서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자, 변수명은 컬럼명과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도 헷갈리지 않아요. 실제로 나중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도 컬럼명과 변수명은 웬만하면 동일하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하면 다른 이름을 해도 되지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실제 RS가 갖고 있는 지금 첫 번째 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데이터, 이 한 줄을 가져온 상태인데 이 압축을 까볼 거예요. 자, 이때 RS에 있는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건데 이 get은 타입을 지정해서 쓸 수 있어요. 우리 id 데이터는 데이터 타입이 뭐였죠? int죠. 그러니까 get int로 꺼내오는 거예요. 그때 요 안에 인자로 넣을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0 들어가 있죠, 기본으로. 이거 인덱스 개념이에요. 인덱스 개념으로도 꺼내올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별로고 그냥 컬럼명 넣어주면 돼요. 이 컬럼명은 여기 있는 컬럼명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이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압축 파일 안에서 id 컬럼에 해당하는 애를 찾아서 그 값을 가져와 줄 겁니다. 얘가. 그럼 그걸 id에 넣었으니까 우린 얘를 까보면 결과를 볼 수 있겠죠. 눈으로 출력을 해본다면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RG 데이트, 자, RS에 get, 얘는 뭐겠어요? 스트링이겠죠. 그래서 얘는 RG 데이트. RG 데이트 같은 경우는 DB에서는 타입이 데이트 타임이고 우리가 아티클에서는 스트링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사실 이렇게만 테스트를 할 건데 나중에는 실제로 로컬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을 맞춰주기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걸 그냥 스트링으로 받아와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받아오는 거고요. 똑같이 업데이트 데이트, 자, 그리고 타이틀과 바디도 스트링 타입이죠. 압축되어 있는 5개의 파일을 압축을 풀었어요. 풀어서 각각의 변수에 세팅을 했습니다.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이 변수들은 그 줄에 지금 반복문이 돌고 있는 이 줄이냐, 이 위에 줄이냐, 밑에 줄이냐, 마지막 줄이냐, 그 줄에 해당하는 값들을 각각 변수에 담아주겠죠.
반복문이 도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대로만 해놓고 밑에서 저 값 보겠다라고 하면 우린 리스트를 가져왔는데 마지막 거밖에 못 볼 거잖아요. 덮어 씌워질 거니까. 그죠? 그러면 반복문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주로 쓰던 방식으로 데이터를 또 약간 저장해 놔야 돼요. 어떤 방식이 있죠? 네, 객체. 우리 메인에서 쓰고 있던 아티클로 조립하고 아티클스에 넣어놨죠. 똑같은 거 할 거예요. 자, 아티클, new, 아티클 하는데 우리 생성자에 매개면서 5개짜리 만들어 놨어요. 업데이트, 데이트 넘겨줘야겠죠, 다. 임포트가 필요하니까 임포트까지 해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반복문이 돌 때마다 꺼내와진 데이터를 변수에 담고 그 변수를 객체로 조립했네요. 근데 얘도 어차피 반복문 나가면 사라지죠. 그럼 사라지기 전에 저장을 해야겠죠. 우리 이거 저장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티클스 어레이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했었죠. 자, 리스트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아티클스에 add 이러면 반복문이 돌 때 객체로 조립이 다시 될 거고요. 압축을 풀었던 걸 다시 객체로 만들어 줄 거고, 그 객체를 아티클스에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반복문 빠져나오고 여기서 아티클스 까본다면 주소 나오겠죠? 아니다, 이거 그거잖아. 아티클에다가 투스트링 만들어 놨으니까 한 줄로 쭉 데이터 나오겠네요. 우리 투스트링 했죠? 이거를 여기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데다가 여기다가 최종적인 결과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이 가져온 결과 한번 까볼 수 있는 거 여기다 놔도 되고 트라이에 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도 한번 찍어 볼게요. 이거 그냥 한 번에 진행하죠. 여기다가 아티클을 찍어 놓으면 반복문이 돌 때마다 객체가 어떻게 조립이 됐는가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2개 출력문 예상 이렇게 테스트 걸어 놓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 결과 얘는 맨 마지막에 있는 아티클스죠. 아티클스니까 리스트 대괄호 하나 열린 거고 그 안에 아티클 toString 때문에 쭉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쭉 나왔고 그 다음 3번 1번 쭉 나왔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보기가 어려우니까 반복문에서 출력을 했던 아티클의 결과로 이걸로 얘로 이렇게 3줄 데이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거는 이 결과를 DB에서 셀렉트 했던 이 결과를 결국 자바에 가져왔네요. 아티클로 담아서. 그리고 그걸 이제 잃지 않기 위해 아티클스에 잠깐 넣어서 가져왔죠. 예, 보여주기만 하면 되죠. 그죠? 자, 지금 만들어 놓은 이것도 제가 지금 커밋을 하나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적용해 보셔야겠죠? 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티클 라이트랑 다르지 않아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이 리스트를 가져와야 했던 위치 같은 데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순서나 이런 거를 잘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티클스라고 하는 얘가 하나 필요했던 거니까 여기 있는 아티클스랑은 다른 거잖아요. 이제 얘는 없어도 돼요. 우리 리스트 기능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돼요. 지워버릴게요. 그냥 이거 지우고 얘도 지워버릴게요. 이거 지워버릴게요. 없어도 됩니다. 왜? 우리 이거 이제 여기서 만들어 놓은 리스트 기능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리스트 명령어 안에서 얘 하나 만들 거잖아요. 아까처럼 이만큼 또 긁어다가 붙여넣기 할 건데 그때 만들어지죠. 그걸로 보여주면 돼요. 자, 일단 커밋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테스트. 자, 지금 커밋하고 수업 페이지에 공유됐으니까 코드 가져가신 다음에 본인 거에 적용해서 테스트 해 보시고요. 그리고 메인에다가 적용하는 것까지, 메인의 아티클 리스트 부분이겠죠. 지금 저는 위에 있는 아티클스를 지웠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리스트에 잘 접목시키시면 이 에러도 사라질 겁니다. 그것까지 한번 해보세요.